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오늘은 불시청 모드를 공략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난이도는 매우 어려움이에요. 몸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그 다음 이제 시드를 적으셔야 하는데 추천드리는 시드는 카우존입니다. 반드시 대문자로 적어주셔야 하고요. 이 시드가 우주선 잔해도 많고 근처에 자원이 꽤 괜찮게 있어서 좋은 편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캐릭터를 고르셔야 합니다. 다행히 리멀드와 다르게 캐릭터의 능력치는 고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에 캐릭터 고르시는 게 매우 유용하죠. 추천드리는 캐릭터는 엠버, 켄, 크리스타, 라카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녀석이 전투 담당, 이 녀석이 탐험 및 고철 수집 담당, 얘가 연구 담당, 그리고 이 흑형이 건설 및 제작 담당이에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시작하면 뭐 똑같죠? 조종사의 트롤짓으로 불시착. 그리고 이 중 한 명은 꼭 울더라고요. 이 띨빵한 놈은 무시하세요. 저희는 가장 먼저 나무를 캐고 연구 데스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선 잔해를 뒤져야 하죠. 울고 있는 라카를 제외하고 켄은 우주선을 뒤지고 엠버와 크리스타는 벌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연구 제작대를 건설해 주시고요. 맨 처음 연구는 건설 기초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집을 못 짓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활동에서 수면 6시간 모든 활동 2시간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이 짓거리 안 해놓으면 이것들 멋대로 활동하다가 정신붕괴 일으키고 난리가 나요. 특히 아주 어려움부터는 밥 먹듯이 정신붕괴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치원 교사로 빙의하셔야 합니다. 애들을 아주 그냥 어르고 달래야 해요. 그리고 활동에서 잡일은 모두 1순위로 하고 나머지 분야는 각각 특기인 분야를 1순위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첫날에 저희가 할 건 별거 없습니다. 대피소를 건설하고 비축장을 만들고 야외에서 노숙을 해야 합니다. 꽤 오랫동안 밖에서 노숙을 해야 해요. 일단은 첫날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둘째 날로 넘어갈 때 즈음이면 건설 기초는 연구 완료가 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피뢰침을 연구하고 그 다음은 무기 제작을 연구해주세요. 경험상 거의 2일차에 뇌우가 쏟아지는데 재수 없으면 주민들이 낙뢰를 맞습니다. 그리고 낙뢰를 맞으면 영구적인 자견을 얻게 돼요. 그쵸? 네오 오죠? 이거 피뢰침 없었으면 주민들 대가리에 낙뢰 꽂혔습니다. 낙뢰가 끝난 다음 이제 공동 작업실을 건설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맵 곳곳에 곡물이삭, 열매관목, 그리고 천꽃이 있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관찰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열매관목은 저희의 주 식량이 될 거기 때문에 많이 따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두 번째 밤도 지나갔습니다. 옆에 블루베리가 아주 가득 쌓여있는 게 보이네요. 3일째 아침이 되면 슬슬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이 게임이 보통 5에서 6일차에 첫 공세가 옵니다. 그냥 맨몸으로 싸우면 개처발릴 게 뻔하니 서둘러 준비해주세요. 우선 울타리를 이용해 정사각형 벙커를 만들고 양쪽 끝에 울타리 문을 설치해줍니다. 이 중 한 곳은 열어두셔야 해요. 그리고 그 열어둔 곳 앞에 함정을 10개에서 20개 정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놈의 비가 또 오네요. 이제 무기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주선을 뒤지면서 무기가 나왔다면 베스트인데 안 나왔다면 활을 장비해주셔야 합니다. 서둘러서 근처에 관목을 벌목해서 막대기를 모으시고 작업대에서 라카한테 활 제작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저장고가 부족하니 뒤쪽에 비축장을 하나 더 만들어 두겠습니다. 마루하고 지붕만 만들어두면 충분해요. 그리고 공용 작업장에도 수납장을 건설해서 재료를 이 안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드셔야 합니다. 야외 비축장에는 건설 자재를, 내부 비축장에는 완제품과 기타 물품 등을 놓는 거죠. 아참, 무기 제작 이후에는 우주선 해체, 장거리 탐험 혹은 금속 재련,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연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거리 탐험을 연구하면 열기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생존자를 모집할 수 있어서 인력을 빠르게 충원하고 싶다면 장거리 탐험을 연구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웃고 떠드는 사이 적들이 왔습니다. 5일차에 왔고 적의 규모는 풍뎅이 33마리예요. 참 많이도 왔네요. 큰일입니다. 라카가 아직 활을 못 만들었는데 저렇게 대규모로 애들이 오면 처음에는 개같이 뜯기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적들이 오는 타이밍에 활 하나 더 만들어서 2명이 활을 장비할 수 있게 되었군요. 어서 울타리 안쪽으로 주민들을 선발하고 한쪽으로만 문을 열어둡시다. 다행히도 설치해둔 함정 덕분에 적 공세 중 절반 정도는 함정으로 죽었네요. 하지만 완전히 무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들이 다치긴 했습니다. 이것들 모두한테 자가치료 맡기시고 서둘러 정비를 하시죠. 저희가 방금 죽인 저 풍뎅이들은 도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축을 하면 곤충 고기를 줘요. 그 고기들은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곤충 고기는 연구해서 기름으로 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옆에 도도새들이 죽은 곤충 사체를 파먹으려고 오다가 덧밟고 죽어가고 있어요. 멍청이 새끼들. 저 도도새들은 도축을 해야겠네요. 그 다음 이쪽 시드가 근처에 블루베리는 많은데 곡물 이삭이랑 천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그 농작물들은 농사를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7/7로 지었는데 너무 크게 짓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불시착 모드는 탈출이 목표니까요. 아참, 아까 습격했던 그 풍뎅이들 이름은 스카라베이라고 합니다. 그렇대요. 논리적인 이야기인데 건물을 건설하면 그 밑에 나무마루 바닥이라도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얘들이 또 싫어해요. 동굴 거주인 같다면서요. 미친놈들. 자, 어쨌든 이러는 와중에 장거리 탐험 연구가 완료되었네요. 근데 나 목재 요새는 언제 연구한 거야? 이게 목재 요소를 연구한 이유는 대략 10에서 12일쯤에 두 번째 공세가 오는데요. 그때는 타워를 건설해서 싸우려고 목재 요새를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 다음 공격 때는 최첨단 무기 좀 들고 싸워보자고. 캐나, 좀 더 열심히 뒤져주면 안 되겠니? 너의 우주선 뜯기 실력에 거주민들의 운명이 달려있단다.
됩니다. 네, 이것들 슬슬 정신붕괴 일으키려고 하죠. 이제 슬슬 거주민들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수동 컨트롤을 해주시면서 휴식과 편안함 수치를 챙겨주셔야 해요. 곡물 이삭도 이렇게 조사를 끝내주시고요. 아직도 거주민들이 밖에서 노수 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따가 목재타워랑 요새 만들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해서 지금 집을 만들면 이따가 벌레한테 개같이 뜯겨야 해요. 조금만 더 참아줘 친구들아. 자, 이제 슬슬 울타리를 철거하고 열기구를 건설해보도록 합시다. 이 울타리 부분에 이제 목재요새를 건설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장자리에 타워를 건설해줍니다. 오, 그 사이에 칼날풀도 발견 끝냈구나. 저 노란색 풀떼기가 칼날풀이라는 건데요, 저기서는 건초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틈틈이 채집해주세요. 자, 이제 열기구도 건설이 끝났군요. 이후에 탐험 이벤트가 간간히 발생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열기구 끌고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끌고 나갈 여력이 없군요. 일단 웨이브부터 막아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요새부터 완성해야. 아니, 그새를 못 참고 생존자 이벤트 발생했니? 저게 시간 제한이 있는 이벤트인데 높은 확률로 생존자를 데려올 수 있는 퀘스트예요. 그러니 빠르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리가 멀지도 않아요. 그러고 보면 침대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네. 그쵸? 생존자 찾았죠? 어디 보자. 생존자는 제일라 로렌입니다. 이 친구가 요리는 무관심이고 농사에는 흥미가 있네요. 참고로 저 흥미가 있다는 작업을 할 때 만족도가 올라가고 무관심인 일을 할 때는 애들이 짜증을 내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명령 내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악기를 연주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이 친구가 이중인격이에요. 그래서 다른 자아로 바뀌면 쾌활한 성격이 우울하게 바뀌고 음악 천재가 아닌 음치가 되어서 음악을 연주할 때 주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특성은 그게 다예요. 이중인격 특성 다른 거 알고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맞네. 생각해보니 생존자 5명 되었으니까 목재타워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할당해 줍시다. 새로운 생존자가 왔으면 이렇게 활동 내역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들이랑 기존 거주민들 생활 패턴이 꼬여서 지휘하기가 힘들어져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유독성 제까지 흩날리네요. 저게 실외에 있을 때 고통 디버프 주는 건데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더 죗되는 거라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긴 하지만 전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이제 슬슬 목재도 여유롭고 방어진지도 만들었으니 거주민들을 위한 개인집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집은 5×4 사이즈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너스 만족도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여가수돈 부족하다고 찡찡거리니까 사격표적 연습지, 동상, 그리고 다트판을 만들어줍니다. 좀만 더 버텨라 얘들아. 내가 곧 개인집 만들어줄게. 아, 동틀무력에 슬슬 두 번째 웨이브가 오죠. 이번에는 풍뎅이 43마리입니다. 하! 좀 더 많이 데리고 왔구만. 자, 아까 만들어놓은 목재 요새 이 친구들을 타워 위로 올려보내줍시다. 성능 한번 볼까요? 목재 타워와 목재 방벽의 내구도는 각각 250입니다. 그래서 오면서 화살 맞고 덧 밟고 타워 부시려다가 애들 체력이 많이 깎여요. 이런 거 없이 맨몸으로 싸웠으면 진짜 개뚜까 맞았겠죠? 잠시만요. 근데 타워를 잘못 건설해서 타워 바로 앞에 있는 목책 방벽 밑을 못 쏘네요. 그러면 이것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싸워줍니다. 자, 전투 끝. 이렇게 싸워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이제 이 곤충 고기들을 도축하고 정비를 해줍시다. 다음 웨이브는 더 격렬해질 테니 지금부터 천천히 보강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디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